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 이어서 61번부터 기출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호학 부분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61번입니다. 선발 경호 시에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은 하고 물어보죠. 자, 선발 경호를 하여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경호 대상자가 참여하기 전에 먼저 가는 시간에 따른 분류죠. 선발 경호가 있습니다. 근데 선발 경호는요, 담당별 업무 수행이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업무 담당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주최 측의 행사 진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석 대상, 성격 분석, 시차별 입장 계획 등을 작전 담당에게 전달한다. 자, 보시면 참석 대상, 또 시차별 입장 계획. 자,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를 잡으셔야 돼요. 자, 참석 대상, 또 시차별 입장 계획. 입장 계획, 이것은 말 그대로 출입을 통제하는 쪽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죠. 자, 그래서 담당에서는 출입 통제 담당이 답이 됩니다. 보시면 우리 승하차나 정문 담당이 있죠. 자, 승하차 담당, 정문 담당은 일종의 이제 출입 차량에 관한 문제죠. 승차 하차를 담당하는 그런 파트가 있고, 또 안전 대책 담당은요. 안전 대책이 이제 제일 먼저 행사장 내에 들어와가지고 폭발물이나 기타 위험 요소도 있는가, 또 비상 대피로가 있는가, 이거 전부 다 파악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안전 대책반에서 하는 것이고, 또 행사장 담당도 있고 하겠죠. 이건 전부 다 일종의 이제 선발 경호시에서는 그런 담당 업무들입니다. 자, 물어보는 지문의 내용은 출입 통제 담당. 자, 4번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문제들이 보면은 좀 반복성을 띠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중요 빈출들은 반드시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62번 문제로 갑니다. 선발 경호의 목적인데 옳지 아니한 것, 틀린 거 나와 있죠? 자, 선발 경호 목적에 틀린 걸 물어봅니다. 1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하여 경호 대상자를 보호한다. 자, 여러분 이게 얼른 틀린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선발 경호라는 것 자체는 현재 우리 경호 대상자가 오기 이전에 먼저 가서 경호 활동을 하는 것을 선발 경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발 경호라는 것은 현재 위험 발생이 있나요? 위험 발생 이전 단계죠. 이전. 여기죠. 위험 발생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VIP가 오고, 즉 경호 대상자가 오고 아울러서 이제 거기에서 뭔가 발생할 수 위험이잖아요. 선발 경호는 그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 발생에 대응하여 경호를 보한다는 것은, 즉 발생된 위험에 대응하여 대상하는 것은 선발 경호의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알겠죠? 1번이 틀렸어. 선발 경호는 위험 요소를 점검해 가는 것이지 직접 대응해 가지고 보호하는 것은 선발 경호의 임무는 아니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겠죠. 또 사전에 각종 유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야 될 것이고, 행사 지역의 경호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한다. 전부 다 선발 경호의 목적 사항들입니다. 자, 아닌 것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차량 경호 업무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와 있죠. 차량 경호 업무 내용입니다. 1번. 차량 이동 시 속도를 평상시보다 빠르게 하는 것이 경호에 유리한 요건을 조성한다. 자, 여러분들 이동할 때입니다.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것이 경호에는 좀 유리하겠죠. 속도가 느리면 아무래도 저격 등의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르는 것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자,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차량이 하차 지점에 도달하면 제일 먼저 차량문을 개방하여 경호 대상자가 하차하도록 해야 된다. 자, 여러분 2번 틀렸죠? 가서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거나 막 그러면 외국의 국빈 대통령이 온다. 우리 대통령이 어디 간다 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내리죠? 앞좌석에 있는 사람이 얼른 내려서 차량문을 열면서 대상자가 나오게 하고, 나오는 시점에서 벌써 몇 사람의 경호원들이 벌써 경호 대응을 유지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경호 대상자가 먼저 하차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호원들이죠. 우리 경호 책임자가
가장 먼저 하차를 해야 됩니다. 대신 또 출발을 던지죠. 하차되는 승차할 때는 경호 대상자 다 모셔놓고 경호 책임자가 제일 마지막에 승차하는 겁니다. 하차할 때는 경호 책임자가 제일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내릴 것이고 VIP가요. 승차할 때는 VIP 타고 그 다음에 경호 책임자가 제일 마지막에.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은 경호 책임자는 경호 대상자 승하차 시 차량문의 개폐, 잠금 장치를 통제한다 맞고요. 또 4번에 운전요원은 경호 대상자가 하차 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까지 차량에 대기한다 맞죠? 운전요원은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안녕 이동 때까지 차량에 그대로 대기해서 어떤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맞고 틀린 건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64번입니다. 사주 경계관 설명인데 옳지 아니한 것.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 다 아시죠? 사주 경계. 그래서 사주 경계인데 옳지 아니한 것 하고 물어봅니다. 1번입니다. 행사 상황이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착용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한 사람을 중점 감시해야 되겠죠? 자, 1번은 맞았습니다. 2번은 사주 경계 대상은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 요소를 망라합니다. 자, 2번도 맞았고요. 또 3번. 사람들의 손, 표정, 행동을 전체적으로 경계합니다. 그죠? 특히 뭐 손의 움직임이라든가 행동 전부 다 경계하고 있어야 되겠죠? 맞고요. 또 4번은 육감에 의지하지 말고 직접 보고 들은 것에만 집중해서 관찰한다. 자, 여기 이제 틀렸네요, 여러분들. 사주 경계라는 것은 어떤 위험 상태의 발생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경계 활동이죠. 자, 그러면 사주 경계할 때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이것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육감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드는 것이 또 항상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경호 책임자의 육감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게 직접 보고 들은 것만 의존하면 안 되고 육감까지도 동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육감이 아니고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육감도 동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답하시면 됩니다. 65번입니다. 65번. 자, 우리 경호 기법 중 자, 기만 경호인데 옳지 아니한 것하고 나와 있죠. 자, 기만 경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죠? 기만, 속이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상대로 하여금 즉 위의 대상자, 우리에서 위에 하고자 하는 위의 기도자들 있겠죠. 즉 암살자 생각하면 됩니다. 암살자가 만약에 뭐 저격하려고 한다. 자, 우리 대통령 VIP다. 저격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 만약에 대통령 차량이 있다는 이야기죠. 차량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대응을 하겠죠. 앞에 선발 차량이 있을 것이고 또 앞에 선발차량이 있을 것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있겠죠. 자, 이렇게 차량들이 대응을 유정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감싸고 가면은 이게 우리 VIP가 타고 있는 차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표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간간히 기만 경호라는 것은 여기에 대통령이 없고 마도 인근 여기에 대통령을 수행하고 간다든지 대응을 바꾼다든지 알겠죠? 수치로 바꿔가면서 이제 이렇게 경호를 즉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한 가운데만 항상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격할 때도 여가 되고 또 폭탄이 터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를 바꾸는 것을 기만 경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간간히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자, 대통령하고 얼굴이 거의 닮은 사람들, 도플갱어죠. 이런 사람들 우리 여기 앉혀놓고 대통령 실제 대선은 다른 차량으로 경호원차로 이동하고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기만 경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만 경호는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건 아니고 비정형적이고 변칙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 물어봅니다. 1번 위의 기도자에게는 행사 상황을 오판하도록 허위 흔적을 제공하죠. 그죠? 그래서 행사를 오판하도록 허위 흔적을 제공합니다. 말로 대통령이 지금 옵니다라고 방송에 지금 온다는 거 나중에 온다든지요. 그죠? 순서를 바꾼다든지 또 대통령이 가셨습니다 하고는 이동 중이라면서 또 실제는 이동하지 않는다든지 기타 등등의 오판할 수 있도록 그걸 흔적을 제공한다는 이야기죠. 1번은 맞았습니다. 2번은 위의 기도자부터 공격 행위를 포기, 실패하도록 유도하는 비계획적이죠. 정형적, 이게 딱 걸렸네요.
일반적으로 우리 기만경어는 정형적인 게 아니고 변칙적이고 비정형적입니다. 알겠죠? 근데 정형적인 경호기법이다. 이건 틀렸죠? 2번은 틀렸습니다. 또 3번은 경호 대상자 차량 위치, 차량의 종류를 수시로 바꾼다겠죠? 그리고 또 4번도 경호 대상자하고 용모가 닮은 사람을 경호 요원이나 수행 요로 선발해서 배치한다. 자,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다. 기만 경호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66번입니다. 근접 경호입니다. 경호 대상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경우에 경호 기법의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 자, 엘리베이터 탑승할 때 경호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논리상은 간단한 게 우리 VIP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는 이야기죠. 엘리베이터 탑승할 때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탑승하겠죠. 탑승할 때 누가 먼저 탑승하죠? 그 관계. 자, 일단은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도로 운영되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럴 때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맞겠죠. 알겠죠?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이것이 있으면 맞겠죠? 이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 두 번째, 엘리베이터 탑승할 때 만약에 안내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안내자가 있어. 그러면 엘리베이터 탑승할 때는 먼저 타고 또 먼저 내리면 되겠죠. 엘리베이터도 먼저 타고 먼저 내립니다. 하면 될 것이고. 또 먼저 탄다면 VIP를 어디? 문 앞에 모실까요? 모서리에 모셔야 될까요? 그죠? 모서리에 모시고 방호벽을 쳐야 되겠죠. 알겠죠?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라도 나중에 어떤 총격상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모서리에 모시고 이렇게 방호벽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방벽을 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가, 우리 VIP가 엘리베이터 하는 것을 노출시키면 되지 않는다. 노출등을 시키지 않는 쪽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타더라도 에어싸고 타버리면 누가 탄지 모르게. 알겠죠? 그렇게 이제 태우라는 이야기죠. 이게 기본적인 엘리베이터의 경우의 기법입니다. 자, 틀린 것 하고 물어보죠. 1번. 가능한 한 별도의 전용 엘리베이터 이용하겠죠? 별도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호 대상자를 먼저 신속히 탑승시킨 후 경호는 내부 안쪽에 방호벽을 형성해야 되겠죠? 방벽을 형성한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경호 대상자를 엘리베이터 문 가까이 위치하도록. 자, 이건 틀렸죠? 경호 대상자를 문 가까이 위치한 게 아니라 안쪽 내부 모서리 쪽. 거기에 모셔야 되겠죠? 그리고 방호벽을 형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또 3번은 전용 엘리베이터는 이동층의 표시 등 문의 작동 속도, 작동상 이상 유무죠. 점검을 해줘야 되겠죠. 또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낸 지점하고 경비 구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 맞아요.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경호 대상자는 엘리베이터 안쪽에 그리고 방호벽을 일종의 이제 경호원들이 서야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6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7번은 근접 경호원의 임무입니다. 옳지 아니한 것 하고 나와 있죠. 자, 근접 경호원의 임무사항인데 틀린 것. 1번. 경호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경호 대상자가 볼 수 있는 지점에 있어야 되겠죠. 자, 1번은 맞았습니다. 자, 2번은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네요. 이동 속도는 경호 대상자 건강 상태, 신장, 보폭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된다. 2번 틀렸죠. 그죠? 우리 경호 대상자가 건강 상태가 빨리 가지 못한다든가 또 신장이 적어서 그 속도가 아무래도 늦을 수밖에 없는데 경호들이 빨리 이동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경호 대상자의 건강, 신장, 보폭 등을 고려해야 되겠죠. 고려해가지고 가능한 한 신속한 것이지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자, 3번은 경호 대상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손을 주위에서 관찰하죠. 일단 경호할 때 가장 기본 핵심은 일반 우리 주변 사람들의 손의 움직임들 민감하죠, 굉장히. 그래서 손에 어떤 도구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을 항상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위에서 관찰합니다.
또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대비책을 구상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3번도 맞았습니다. 또 4번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동로, 경호 대형, 특이사항, 주의사항들을 경호 대형에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경호하시는 분들은 서로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현재 어떤 대형으로 이동하고 있고 특이사항이 뭐고 몇 분에 도착하고 어느 코스로 가고 있고 현재 VIP는 뭐 중앙에 모시고 있다든지 왼쪽 좌편, 즉 좌편의 뒤쪽 후미 쪽에 있다든지 등등의 상황을 서로 간에 교류를 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았어요. 자,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8번입니다. 우발 상황이 발생할 때 경원이 경고, 방호, 대피 이런 조치에 관해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절차는 또 있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우리 경호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적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경우에서 뭔가 위험 요소가 등장하면 인지하겠죠. 인지가 출발점이 되겠죠. 자, 인지하면 자, 그다음에 하겠죠. 경고해야 되겠죠. 경고. 자, 경고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육성 무전이나 전 경원에게 현재 상황, 경고 상황이다. 뭐 듣다 등등이 이런 것을 신속하게 전파를 해야 되겠죠. 전파될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뭐 하겠죠? 우리 방호벽을 형성해야 되겠죠. 자, 항상 여러분 우리 경호는 공격이 아니고 방어가 초점이다 보니까 방호벽 형성은 항상 습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VIP 형식으로 방호벽 형성하면서 그리고 나서 뭐죠? 방어하면서 뭐합니까? 대피를 해야 됩니다. 방어 대피. 자, 그리고 제압은 마지막이죠. 제압은. 그래서 항상 순서가 제압하는 거, 범인을 제압하는 거, 이것은 마지막 순서고요. 자, 우리가 우발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방어 대피. 그래서 VIP를 모시면서, 즉 방어하면서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는 거.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인지, 그리고 경호, 방어벽 형성하면서 우선 이제 이렇게 가겠죠. 대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순서 과정론입니다. 자, 그러면 68번에서는 경고를 물어보죠. 경고. 자, 경고는 거기 보면 1번 육성이나 무전으로 전 경호원에게 상황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전파하는 거. 이게 바로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이 경고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2번은 뭐죠? 최단 시간 내 범인에게 총격으로 제압 및 보복 공격한다. 이것이 제압이죠, 제압. 제압이. 또 3번은 위험지역에서 안전히 신속히 경호원을 이동시킨다. 이게 대피죠, 대피. 또 4번은 경호원 자신이 체위를 확장하여 방벽 효과를 높인다. 자, 말로 우리가 경호할 때에서 이렇게 몸을 세워서도 어떤 최대한 넓히고 행동을 크게 하든지 해서 일단 경호 대상자를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방호. 그래서 일반적인 위험사태 발생하면 인지, 경고, 그리고 방호벽 형성, 그리고 방어할 때 최대한도 되든 넓게 해가지고 경호 대상자가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방어. 그리고 안전구역으로 대피. 자, 제압은 그 다음에 있죠. 제압은 이제 말 그대로 그게 위의 기도자를 일단 제압을 해야 되겠죠. 자, 68번에 물어보는 데는 경고를 물어봤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69번 문제입니다. 출입자 통제 대책이죠. 옳지 아니한 것. 1번. 경호구역을 설정하여 행사 무관한 사람의 출입을 차단해야 되겠죠. 맞고요. 2번. 비표를 운영하여 모든 출입 요소의 인가 여부를 확인하겠죠. 그래서 비표 운영합니다. 이 비표 자체는 동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표도 전부 다 구별이 될 것이고 또 외부에서 즉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색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비표를 착용합니다. 그래서 구역에 따라서 또 입장 순서에 따라서 전부 다 비표를 착용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비표가 행사장 참여하시는 사람들의 이제 증명, 인가증이지 쉽게 말해 인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표가 분실되면 어쩝니까? 하나라도 분실됐다면 누군가가 그 비표를 차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그 비표를 전부 다 무효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 손에다 사인을 기타 다른 방법을 쓰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대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표 운영해주고 인가입 확인합니다. 또 우리 MD죠. 금속 탐지기 운영해서 위의 요소 반입을 차단해야 되겠죠. 맞고요. 또 4번 비표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선명해야 되겠죠. 근데 구역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이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구역에 따라서 전부 다 색상을 달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선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고 또 1선에 못 들어오고 2선에만 머무르는 할 사람도 있고 또 3선에 머무르는 사람들 구역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선에 머무르는 할 사람은 색깔을 노란색을 뒀다. 근데 노란색 가진 사람이다. 1선은 파란색인데 파란색으로 왔다면 딱 띄겠죠. 그럼 그 사람 바로 2선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구역에 따라서 비표를 달리한다. 동등하면 구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4번 틀렸어요. 동일하게 제작하기 전에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제가 용이합니다. 정답은 4번.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70번 문제로 갑니다. 우발 상황이 발생할 때 경호원의 대처 자세를 물어보죠. 우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호원 대처를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이고요. 1번입니다. 당연히 근접 경호는 경호 대상의 주변에 방벽을 형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어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방벽 형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경호 대상자 안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방벽을 형성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위의 기도자가 단독범이 아니고 공범이 있을 경우를 예상하여 다른 방향에서 공격에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고요. 또 3번은 위의 기도자 위치 파악하고 대응 및 제압으로 사체가 안정된 이후에 경호 대상, 자, 이거 3번 틀렸죠, 여러분들? 아까 말했지만 일단 우리 경호 대상자에 대해서 뭔가 외부에 암살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먼저 대피시킨 이후에 진압해야 되겠죠. 제압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거기 3번 지문처럼 일단 위치 파악이나 대응 제압, 그래서 이미 사태가 완성된 이후에 대피한다. 이것은 순서가 잘못됐죠. 일단 중요한 것은 방어 대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압하는 거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70번에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알겠죠? 3번 순서 바뀌었죠. 자, 4번은 위의 기도자를 계략이나 공격력권을 조성하기 유도하는 전술에 휘말리면 안 되겠죠?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1번 문제입니다. 우발 상황 특성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우리 우발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이나 특성들을 물어본 문제가 벌써 3문제 나오죠? 우발 상황이 중심이죠. 이게 경우에서 핵심이죠. 우리가 예상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우발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게 우리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논의가 되는 겁니다. 자, 71번 문제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억입니다. 일단 우발 상황은 발생 여부가 있죠? 불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발 상황이라고 하면 항상 가장 기본적 용어의 특징이 우발성을 띈다. 이 말은 우연성이죠. 우연성이 이게 가장 기본적 특징이고 또 한 가지는 긴급하죠. 긴박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발성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우연적이어야 되고 또 긴박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우발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 우연성이죠. 또 니은은 상황에 대처할 충분한 시각적 여유가 없다. 긴급하죠. 긴박성. 또 신변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71번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우발상황 특성에 관련된 문제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옳은 걸 물어보니까 정답은 4번. 전부 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1번 문제는 그렇게 정돈하시고요. 72번 문제입니다. 검측 활동 설명인데 옳지 아니한 것 하고 물어봅니다. 자, 우리 검측, 일명 완전 검측입니다. 일종의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사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사장이 있게 되면 자, 우리 VIP가 오기 전에 이미 행사장 부분, 기타 안 내부, 그래서
외부든 내부든 이 전체 이 구역에 대해서 안전 검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2일 전, 3일 전이 물론 이제 그 지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안전 검측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죠? 행사장에 우리 VIP 이동 경로, 그리고 거기 좌석,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폭발물들이 있는 요소를 제거할 것이고, 또 정전 등을 대비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전부 다 대비할 것이고, 또 비상 대피로가 있는 것인지, 또 시설물이 안전한 건지, 그죠? 뭐 위에서 상관없이 시설물이 붕괴될 수 있다. 그럼 위험하죠? 이런 것들 전부 다 검측하는 것이 안전 검측입니다. 안전 검측하고는 필연적으로 뭐가 나와야겠죠? 여러분들? 검측하고 경호원들이 다 가버린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VIP가 온다. 그럼 검측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안전검측은 필연적으로 또 안전 유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 안전 유지 활동은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말대로 경찰 병력이든 아니면 경호실 직원이든 파견돼서 지켜야 되겠죠. 이제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안전 유지 활동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 검측하는 문제가 물어보네요. 자, 옳지 아니한 것 1번. 화재나 정전 등을 이용한 행사 방해 행위를 예방해야 되겠죠. 정전, 화재 이것을 예방한다. 1번 맞았고요. 2번. 경호 계획에 의거하여 공식 행사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공식 행사에서는 실시할 수 없다. 자, 2번이 틀렸네요. 일반적으로 안전검측 이것은 공식, 비공식 상관없습니다. 공식 행사든 비공식이든 기본적으로 안전검측은 실시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공식은 예정된 뭐 국정행사 같은 건 전부 다 공식이죠. 뭐 비공식은 많습니다. 특히 뭐 대통령이 갑자기 민정사태나 880 행사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전부 다 비공식이거든. 완전 비공식이라고 하죠. 이때도 당연히 안전검측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 긴급할 때는 동시에 진행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비공식에서는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니죠. 공식, 비공식 안전검측은 전부 다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은 폭발물 매설 등으로 인한 의도된 위행위를 거부하겠죠. 맞고, 또 행사장이나 경호 대상자 이동로를 중심으로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담당 구역별로 실시합니다. 자, 4번도 맞았어요. 틀린 것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73번입니다. 자, 73번도 뭐 문제가 여러 번 기출된 문제이죠. 거의 뭐 안 빼고 출제 대답히 하는 문제입니다. 경호 의전하고 예절이죠. 옳지 아니한 것 하고 물어봅니다. 자, 비행기 타고 내릴 때 문제죠. 여러분들 의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교통수단에 관한 것들, 또 에스컬레이터, 아까 엘리베이터는 잠깐 봤었죠?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통수단 보면 여러분들 항공기. 여러분, 우리 TV 뉴스 같은 거 보죠? 항공기에 대통령이 탄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 VIP는 먼저 탑니까? 마지막에 탑니까? 보통 보면 다 타고 마지막에 손 들면 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상급자가 마지막에 탑니다. 타고. 자, 내릴 때 어찌죠? 내릴 때는 또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내리죠? 내리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립니다. 먼저 내린다. 항공기입니다. 항공기. 자, 그러면 선박은 어쩔까요? 자, 우리 선박에서는 자, 선박 같으면 특히 이제 우리 함정이죠. 함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선박에서 함정을 봅니다. 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함정을 타지 뭐 돛담배 타거나 그러지 않겠죠. 함정에 타는 것은 일종의 VIP가 가장 먼저 치죠. 먼저 탑니다. 먼저. 그리고 내릴 때도 치죠. 먼저 내립니다. 그래서 먼저 타고 먼저 내린다. 함정은. 항공기는 마지막에 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항공의 선박은 이렇게 비교하시고 또 한 가지 선박에서 자, 우리 앉을 자리입니다. 앉을 자리는 만약에 객실 등급이 정해져 있다면 저기다 정해진 자리에 앉는 건 맞겠죠. 그런데 이게 선박 등에서 주등이 즉 좌석 등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게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어디에 앉는 거냐? 자, 창가 쪽이냐, 즉 선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중앙이냐 이런 이야기죠. 어디 앉습니까? 이때는 선체 중심부입니다. 이게 상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체 중심부의 상석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여러분들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치죠? 탈 때는 먼저 어쩝니까? 여기서도 먼저 탑니까? 그죠?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릴 때 치죠? 먼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는 상급자가 먼저 올라가고 또 내릴 때도 먼저 내려온다. 보시면 되겠고 또 아까 우리 엘리베이터도 어쨌죠? 엘리베이터도 안내자가 있는 경우 이때도 먼저 탄다겠죠? 그리고 먼저 내립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먼저 타고 먼저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기차입니다, 여러분. 기차는 뭐 우르타기 때는 먼저는 없겠지만 기차에서 상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차 상석은 어디 쪽이 상석이죠? 자, 두 사람이 나란히 앉는 좌석이다. 자, 나란히 앉는 좌석이다. 자, 그럴 때는 어디가 상석입니까? 창가 쪽입니다. 그죠? 일단 창가 쪽이 상석이 됩니다. 그죠? 나란히 앉기 때문에 창가 쪽이 상석이 앉고 그 왼쪽이 이제 차석이 되겠죠? 대신 나란히 앉는 좌석이 아니고 이제 마주 앉는 좌석이죠. 서로 마주보고 앉는 좌석. 자, 마주 앉는 좌석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디가 상석일까요? 자, 여기는 마주 앉으면 한쪽은 기차 진행 방향이 역방향이죠. 그래서 여기는 진행 방향의 창쪽입니다. 창가 쪽. 이쪽이 이제 우리 VIP가 갖는 상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진행 방향입니다. 진행 방향의 창가 쪽이 상석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마주할 때는 이쪽. 창가 쪽이 상석이다. 일반적인 의전에 관련된 기본적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3번에 틀린 거 물어봤죠? 틀린 거. 자, 여러분 4번에 틀렸네요. 자, 4번은 선박의 경우에 객실 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선체 오른쪽이 상석이 아니라 선체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3번 여러분. 여성과 남성이 승용차 동승할 때는 여성이 먼저 타고 하차 시에는 남성이 먼저 내려서 문을 열어주죠. 그래서 이것도 경호 의전입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7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74번입니다. 안전검칙이네요. 안전검칙의 원칙에 관한 문제인데 틀린 것. 물어봤죠. 1번입니다. 주요 인사가 임석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통과 지점에 상하 좌우를 중점 점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행사장이면 VIP가 임석 앉는 자리 그 주변을 집중 점검해야 될 것이고 또 이동 통로가 있으면 이동 통로의 상하 좌우 전부 다 점검해야 되겠죠. 1번은 맞았어요. 맞았고요. 2번 위에 기도자 입장에서 설치 장소를 의심하면 추적하죠. 본인이 위에 기도자라면 어디에 폭탄 설치할 거냐, 어디서 저격을 할 거냐 이걸 중심해가지고 그렇게 보면서 추적하라는 이야기죠. 2번도 맞았고 또 3번 주변에 흩어져 있는 물건은 완벽하게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항상 경호의 핵심은 주변이 어수선할 때 위험하거든. 그래서 정리정돈하고요. 만약에 확인이 불가능한 물체가 있다면 현장에서 제거를 해버립니다. 알겠죠? 뭔가 확인이 안 된 거 있으면 뭔가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거를 해버리는 게 맞습니다. 자, 3번도 맞았고요. 자, 4번은 한 번 점검한 지역은 인간의 오간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장비에 의거하여 재점검한다. 자, 4번 질문도 조심할 거. 우리가 얼추 생각하면 맞을 수 있는 것 같죠. 오간보다는 장비가 더 우선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장비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죠? 오작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겠지만 오간에 대한 검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사람의 육감 내지는 오간 이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병행해야 되는 거지 인간의 오간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게 틀렸습니다.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5번입니다. 자, 우리 의전이죠. 경호전에서 태극기 개양 방법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국군의 날이죠. 국군의 날은
우리 뭐 현충일이든 전부 다 태극기 개항 날짜들이죠. 또 3.1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태극기를 전국적으로 개항하는 날입니다. 현충일은 조기를 개항하죠. 또 3번 공항, 호텔 등 국제 교류 장소는 태극기를 가능한 한 연중 개항합니다. 다 맞았네요. 자, 4번 국제 행사가 치러진 건물 밖에 여러 개의 국기를 동시에 개항할 때죠. 총 국가수가 짝수이고 개항대 높이가 동일하죠. 이럴 때 태극기는 어디에 개항할 거냐 문제이죠. 그죠? 여러분들 간간히 우리 행사장들을 보게 되면 국기들이 쭉 걸려 있잖아요. 개항대. 그리고 개항대 높이가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동일하면 태극기는 어디에 있죠? 제일 왼쪽에 둡니다. 가장 왼쪽에 태극기를 개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건이 우리가 여러 개의 국기를 개항할 때 총 국기의 수가 몇이죠? 짝수이고 개항대 높이가 동일하죠. 이럴 때는 건물 밖에 바라볼 때 기준으로 해서 태극기를 가장 왼쪽에 개항한다는 거 가장 왼쪽 격에 두시면 됩니다. 자, 75번은 4번이 답이에요. 자, 76번입니다. 가로죠. 자, 가로에는 의식장애나 호흡, 순환 기능이 정지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인하여 사망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 즉시 기도를 개방하고 인공호흡과 심장 압박을 실시해서 즉각적으로 생명 유지를 도모하는 처치 방법. 뭐 이건 다른 문제죠.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 자, 그래서 76번은 2번이 답이죠. 2번이. 그래서 이런 문제도 뭐 보너스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죠. 뭐 이걸 틀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래서 심폐소생술입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은 보통 우리 심장, 즉 심정지일 때 하는 효과를 나오죠. 만약에 지난번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길가에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이럴 때 최초 5분, 더 나아서 10분 이내, 즉 5분 이내 이때가 거의 생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폐소생술을 활용한다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나와있죠. 심정지 후 10분 이내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익사, 감전, 뇌졸중, 심정지 의심상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77번입니다. 뉴테러리즘 나오죠? 특징인데 옳지 않은 거. 뭐냐면 뉴테러리즘은 현재 우리는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죠.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파리에서는 테러. 또 우리 브뤼셀에서 일어난,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어난 우리 테러 같은 걸 보면은 주로 이제 우리가 서포터 대상으로 하죠. 민간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차별적인 그러한 테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또 이 테러 행위가 이루어지면서도 문제는 주체가 좀 명확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죠. 그래서 하나의 테러가 발생하면 테러 단체들이 자기들이 했다, 자기들 소행이다 말 이렇게 서로 하지 않는 이상은 누군지 얼른 또 구별이 안 된다는 것. 이게 뉴 테러리즘이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자생적 테러리스트라고 하죠. 자생적 테러리스트, 일명 애로운 늑대라고 불러지는 이러한 사람들. 이거 누구의 지시 따라서 본인이 그런 또 활동을 하는 그러한 것도 뉴 테러리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옳지 않은 것 1번. 요구 조건이나 공격 주체가 구체적으로 분명 1번 틀렸어요. 요구 조건이나 공격 주체가 누구냐? 이게 명확하지 못하다는 게 뉴 테러리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2번. 과학화 정보화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이 고도로 네트워크화되어 있죠. 맞고요. 또 테러에 소요된 시간이 짧아서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다도 맞고, 또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주로 이제 공기관들이 아니고 민간인 대상, 이거 다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하시면 되겠다. 1번. 자, 78번입니다.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상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 나와 있죠. 자,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입니다. 자, 여러분 78번 문제는 몰라도 정답이 3번 가야 돼요. 그 말씀 뭐냐면 국민안전처 장관이죠.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이 다 참석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는 보안국장이 같은 급일까요?
아니죠. 경찰청장이죠. 그래서 청장이지 우리 보안국장, 국장이 국정원장이나 국민안전장관하고 같이 나란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장이 위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닌 자에서 보안국장은 틀려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79번 문제는요. 암살 동기에 관한 문제죠. 옳지 않냐는 거라고 물습니다. 암살 동기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뭐 개인적이든 경제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뭐 심리적이든 이념적이든 여기 어떤 적대적 동기든 여러 가지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틀린 거 물어봅니다. 1번 이념적 동기인데 전쟁 중에 있는 적국의 지도자를 지휘감으로 승전 이끌 수 판단. 자, 여러분 예, 틀렸네요. 자, 이념적 동기는 뭐죠? 항상 이념이라는 것은 사상적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 대상자, 쉽게 말해서 암살 대상자는 사상이죠. 대상자의 사상입니다. 그 사상에 대해서 뭐다? 바로 이제 반감을 갖고 일으키는 것이 이념적 동기입니다. 그게 안 맞기 때문에 퇴락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상적 것이 이념적 동기고요. 자, 거기 적국의 지도자다. 이걸 제기해버리면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이게 일명 전략적 동기입니다. 전략적 동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하죠? 적대적 동기라는 말을 씁니다. 적대적 동기.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전략적 동기를 써놓고 이념적 동기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개인적 동기는 복수, 증오, 분노 같은 개인적 감정이고 정치적 동기, 심리적 동기 다 맞죠? 그래서 79번에는 1번이 잘못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80번 문제로 갑니다.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상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초동조치 상황으로서 옳지 아니한 것 하고 물어봅니다. 자, 테러 활동이 발생하면 1번 사건 현장의 신속한 정리 및 복구. 여러분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테러 활동이 발생했다. 자,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초동조치는 항상 뭐겠죠, 여러분? 초동조치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단은 피해자 보호, 피해자 구호, 그리고 확산 방지. 핵심은 인명구조. 이게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초동조치 해서는 안 될 것. 초동조치는 필연적 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을 신속하게 정리해버리고 복구한다? 이건 안 되죠. 현장을 뭐 해야 되겠죠? 현장 보존해야 됩니다. 현장 취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암살자나 유해 기도자의 일종의 증거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은 증거의 보고죠. 그래서 현장 보존 활동해야 됩니다. 인명구조. 이게 이제 우리 초동조치의 가장 핵심이죠. 그죠? 인명구조하고 현장 보존하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가 그 이상의 이제 진압하고 면서 그 이후에 진압합니다. 핵심은 인명구조, 현장 보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은 틀렸죠. 신속한 정리 복구는 틀렸습니다. 2번은 인명구조나 사회피해, 사건 피해 확산을 방지하겠죠? 맞고요. 현재에 대한 조치상을 종합하여 관련 기관에 전파하고 관련 기관에게 지원 요청하고 초동조치에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1번 현장 보존이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2015년 우리 17회 경비지도사 2차 과목인 경호학 기출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